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에서 만난 전문의. 오늘은 좌골신경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면 저는 성형외과 전문의고 하지정맥류 1995년도부터 치료를 시작했고 2017년도부터 엘키오리젠요법을 주로 치료를 하고 개발을 해왔습니다. 좀 똥단지 같다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후배들이나 동료들이 다 부러워하는 위치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지금 오늘 하는 것이 이제 그 엘키오리젠 요법이라는 건데, 엘키오리젠 요법이라는 게 전기 중에서도 미세전류 중에서도 고전압으로 치료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게 이제 난치병 고치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여지껏 전기 생리학적으로 진단이 안 되던 통증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그런 키트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제 특허고요. 객관적으로 통증 진단하는 특허, 그 다음에 통증 유발점을 찾아내는 특허. 그래서 특허가 지금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4개입니다. 그럼 좌골신경통이 뭐냐? 좌골신경통은 잘 흔히 얘기를 안 하고 한의원에서 주로 하는 얘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실 텐데, 좌골이라는 게 엉덩이뼈를 얘기하는 건데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는 좌골신경통 그러면 잘 못 알아들으세요. 그런데 꼬리뼈 신경통입니다. 그러면 거의 다 알아들으세요. 근데 실제로 꼬리뼈가 척추에서 쭉 나와서 이제 꼬리가 워낙에 동물들은 있는데 사람은 꼬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꼬리가 있으면 기형이죠, 선천적으로. 근데 이제 꼬리 나오는데 나오는 그 신경이 좌골신경통이에요. 좌골신경이에요. 좌골신경은 우리 몸에서 뼈 바깥으로 나온 신경 중에 1등으로 제일 굵어요. 굵기 자체가 제 손가락 굵기 정도 돼요. 이렇게 이 정도 굵기로 되는데 이 신경이 문제가 생기면 그런 신경통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좌골신경통이라고 하는데 이게 좌골은 앉는 뼈다. 앉을 때 이제 닿는 뼈다. 그게 좌골이고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꼬리뼈 신경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좌골신경통은 뭐 그런 건 뭐 의사 선생님들이 진단을 안 내려준단 말이에요. 꼬리뼈 신경통이라고. 왜? CT나 MRI로 진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상근 증후군, 뭐 이런 척추관 협착증의 아류, 뭐 디스크의 일종, 뭐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얼버무리는 진단명이 꼬리뼈 신경통이에요.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여성분들 중에 허리가 쭉 뭐 60세 되신 전체 여성 인구 60세 되신 여성분들한테 여쭤보면 허리가 아프셨던 적이 있습니까 하면 85%가 허리 아프다 그래. 허리 안 아픈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죠? 15%가 정상인 거예요. 그 중에서 85%가 허리가 아팠는데 그 중에 그 흔히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서 척추 디스크를 보는 병원에서 그 디스크 환자 수술을 무지무지 많이 하는데 허리 아픈 사람 중에서 1 내지 3%만이 디스크예요. 나머지는 디스크 아니란 얘기예요. 네, 며칠 전에도 뭐 아파서 오신 분이 있는데 어쨌든 허리가 아파서 오면 무조건 이제 수술하라 그러잖아요. 하여튼 뭐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그 좌골신경통은 쉽게 얘기하면 꼬리뼈 신경통은 허리나 엉덩이에서 시작해서 다리로 이렇게 뻗치듯이 아파요. 이것도 디스크랑 비슷하게 이걸 방사통이라고 하는데 방사통이 있어요. 그리고 꼬리뼈 신경통은 그러면은 허리 아픈 사람 85%인데 꼬리뼈 신경은 13%에서 40%. 그러니까 굉장히 왜냐하면 정확하게 좌골신경통 진단이 안 되니까 퍼센티지 떨어진다고 저는 보고 인류의 꼬리뼈 신경이 아팠던 사람은 최소한도 3분의 1은 넘는다. 그리고 증상은 어떠냐면 난 다리가 저려. 다리가 아려.
그다음에 칼로 접은 듯이 찌릿찌릿할 때도 있어. 그리고 발바닥이 이제 심해지면 발바닥에 껌딱지가 붙어 있는 것 같아. 뭔가 스펀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감각이 떨어진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증상이 나타납니다. 좌골신경통이 이제 다양하게 나오니까 또 정확하게 진단하기도 힘든 건데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게 좌골신경이에요. 이렇게 힙부 있는 데서 이렇게 앉으면은 눌리는 자리가 그게 좌골신경이에요. 꼬리뼈 신경이라고도 하죠. 꼬리뼈에서 나온 신경이니까 꼬리뼈 신경이라도 하는데 보통 키가 큰 사람들이 이제 허리도 잘 아프다 그러는데 사실은 여기 좌골신경통도 키가 큰 사람한테 좀 많고 담배 피는 사람한테 잘 생기고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잘 생겨.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키가 크고 뭐 이런. 그리고 무거운 물건을 들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운전을 직업으로 하죠. 오래 앉아 있는 직업. 근데 저는 이제 진료실에 이 다리가 이상이 있어 오면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앉아서 근무를 하십니까 하고 여쭤보거든요. 근데 운전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8시간씩 하면 계속 꼬리뼈 신경은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제 허리 나쁜 줄 알고 허리 수술도 하고 그러시죠. 예. 좌골신경통을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심해지면은 점점 나빠지는 건데 처음에는 엉치 있는 데가 뻐근해요. 그러다가 간혹 드물게 좌골신경통인데 항문 쪽으로 이 신경이 눌려서 항문 거군 증후군이라고 해갖고 똥꼬 있는데 항문 있는 데가 계속 뭔가 들어있는 거 같고 이상 감각이 생기는 거죠. 근데 CT, MRI 찍어봐도 항문 있는데 아무 이상 없어요. 근데 배변감, 잔변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항문에 뭔가 변이 마렵고 뭐 이런 항문 거군 증후군도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심해지면 항문의 통증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이게 좌골신경통의 새끼예요, 새끼. 항문 거군 증후군이.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단계로 가면 이제 허벅지까지 땡겨. 그러면 이제 뭐 병원에 가면 아 이게 햄스트링 근육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근데 원뿌리는 좌골신경인데 햄스트링만 계속해서 만지고 고치니까 안 낫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심해지면 발바닥이 감각이 둔해져.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떤 때 많냐면 좌골신경통이 잘 생겨 좌골신경, 꼬리뼈 신경도 당뇨가 있을 땐 빨리 나빠져요. 이게 당뇨병을 10년 이상 앓으신 분들은 다리의 감각이 이상해지고 다리가 무디고 그런 거예요. 이게 다 좌골신경도 당뇨병으로 인해서 신경병증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좌골신경통 자체로도 발바닥이 이상해지고 이상 감각이 있고 찌릿찌릿하고 그러면은 이제 병원에 가면은 발바닥이 찌릿찌릿하다 그러면 아 이게 족저근막염입니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워낙에 원뿌리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진들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여기 오진 제가 차트를 만들어 봤는데 오진 차트는 이렇게 자 이렇게 보면은 허리 쪽으로 오진을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척추관 협착증 전방 전이증, 허리 디스크로 오진을 많이 해요. 근데 척추관 협착증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걷다가 주저앉아. 전방 전이증은 허리 디스크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신경 눌리는 거니까 허리 디스크는 방사통이 있고 누워서 다리를 이렇게 올리는 테스트 있거든요. SLR이라고 그걸 하면은 아프다 그래요. 그 이제 디스크가 빠져나와서 척추신경을 누르는 건데 보통 L4, 5 요추 4번, 5번이 제일 많습니다. 예, 그게 꼬리뼈 신경보다 훨씬 위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히프가 아파요. 그러면 이제 진단이 히프 있는 데가 아파요. 그러면 이상근 증후군이랑 항문 옆에 이렇게 이상근이라고 하여튼 나비 같이 생긴 거 있어요. 그게 이제 그 근육이 이상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항문 증상이 있으면 항문 거군 증후군이 있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허벅지가 아프다 그러면
장경인대 증후군입니다. 이렇게 또 하고서 거기다 침 넣고 물리치료하고 체충격파하고 그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장단지 있는 데는 하지근육통이 잘 생겨요. 이게 하지근육통하고 제가 쭉 이제 거의 10년 됐잖아요. 이 치료법을 개발한 지가. 치료법이 새로운 치료법이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와서 뭐라 그래. 아니 이거 나한테 임상 실험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이게 거의 횟수는 10년이 됐고 2017년도부터 제가 적극적으로 했으니까 지금 거의 횟수로 10년 됐는데 이 꼬리뼈 신경통 치료한 환자 수가 수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래. 이거는 확실히 제 의학은 검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세계 통증학회 때 나가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 밑으로 내려오면은 거기 증상이 있다면 어떻게 오진을 하냐면 부주상골 증후군이다. 또 족저근막염이라고 많이 진단받고 들어오세요. 그 다음에 지간신경증이다. 발가락 사이에 신경이 나빠서 그렇다. 근데 실제로 신경정이 있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진하는 항목을 제가 쫙 적어드린 거예요. 꼬리뼈 신경통은 정확히 진단을 못하니까.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허리 쪽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첫 번째 맨 왼쪽에 있는 건 디스크가 눌려서 파란 게 이제 하늘색으로 그려놓은 게 디스크인데 노란 게 척추신경이에요. 그걸 누르니까 이제 워낙은 디스크가 정확하게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디스크 그러면 금방 아세요. 환자분들이. 그다음에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 안에 있는 척추 신경이 지나가는 관 자체가 좁아진 거예요. 이건 MRI 지금 정확하게 진단이 되고요. 근데 MRI 찍었는데 이상이 없는데 자기는 다리가 아파. 디스크하고 척추관 협착증은 MRI로 진단이 잘 되고 척추 전방 전이증 이건 엑스레이 찍어도 진단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서 CT나 MRI나 엑스레이 찍으면 다 진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상이 없는데 다리는 아파. 이런 분들이 이제 저한테 오시는 거죠. 다음. 그래서 좌골신경통은 꼬리뼈 신경통은 CT나 MRI로 진단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발표하시는 심 원장님은 어떻게 진단을 하냐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시청자분들이. 그래서 그거 보여드릴 거야. 자, 진단을 하면은 이제 우선 반응이 심한 데는 저렇게 제가 빨간 매직펜으로 표시를 해놓는 거고 CT, MRI는 진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영상을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다 보세요. 네, 소리가 틀린 거 확실히 아시겠죠? 이게 이제 제 특허인데요. 조금 이따 설명한 후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금방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사각사각 진단법이라서 제가 이제 세계 최초로 이 진단법을 특허를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사각사각 진단을 할 때 세포가 충전이 돼 있고 통증이 없는 자리는 더 이상 전기가 들어가질 않기 때문에 전기 마찰음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통증이 있는 부분은 전기가 떨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전기가 들어가면서 제가 이렇게 프로브라고 하는데 이거를 왔다 갔다 이렇게 밀면 사각사각 소리가 나요. 그래갖고 제가 별명으로 사각사각 진단법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이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꼬리뼈 신경이 나오는, 즉 좌골신경이 나오는 X 표시한 데서 소리가 가장 크다. 그래서 이렇게 좌골신경통이 진단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금방 아실 수 있어요. 네, 확실히 꼬리뼈 신경 나오는 데가 소리가 크죠. 네, 소리가 이게 틀려서 이제 이 꼬리뼈 신경통, 즉 좌골 신경통을 진단을 하는 건데 현재까지 제가 이 엘큐리젠 요법을 개발하면서 가장 많이 오신 분들이 뭐냐면 꼬리뼈 신경통이에요. 좌골 신경통 환자분이 제일 많았어요. 예.
자, 그러면 진단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하냐, 약을 주냐, 수술을 하냐, 또 궁금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 조금 아까 소리 나는 거는 마찰음, 전인 현상으로 인한 마찰음으로 해서 이제 사각사각 진단의 원리는 마찰음으로 진단을 하는 거고, 요것이 제 특허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 자골신경통 치료는 어떻게 되느냐. 자, 까맣게 된 건 딴 병원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방향을 틀리게 해서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운동하고 스트레칭 하세요는 어느 병원이나 다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체질을 알칼리 체질로 바꾸는 것이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알칼리 형성 식품을 드세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건 레몬이고요. 그 다음에 세포 충전하는 거는 전기파스라는 게 있어요. 전기파스는 일반 의약품인 파스가 아니고 그 가루에서 전기장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일체 진통제나 근육이완제를 처방을 하거나 주사를 놓지를 않기 때문에 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 오세요, 2주일에 한 번 오세요. 그러면 그 사이사이에 전기 파스를 붙여서 치료를 도와주는 그런 이 기능이 있는 전기 파스를 붙이라고 권해드리고, 실제로는 전기 자극으로 신경을 치료해주는, 신경을 재생시켜주는 엘키오 요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염 진통제나 스테로이드 뼈주사는 다른 통증의학과에서는 거의 다 써요.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러나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근본 치료는 아니고, 이 치료가 반복이 되면 부작용이 생기고 신경을 차단시키는 원리이기 때문에 쉽게 표현을 하면 신경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전선 피복을 태워버려서 하는 거니까 나중에는 훨씬 더 심하게 신경에 문제가 생기고 통증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절대 주사를 맞지 마십시오. 제가 권해드리는 거고요. 그 집에서 흔히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스트레칭이잖아요. 이제 물리치료사가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고, 가까운 병원 가면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라는 게 있는데, 어쨌든 이런 스트레칭, 이런 자세, 인터넷에 이제 찾아보시면 꼬리뼈 신경통에 좋은 스트레칭 자세 같은 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 되고, 다음 슬라이드. 네, 엘키오 요법은 그럼 어떻게 치료하는 거냐? 세포를 충전시켜서 신경을 재생시켜주는 기술이다. 신경 재생시켜주는 거는 현대의학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천천히, 빠르지는 않지만은 천천히 좋아지는데, 원리 자체는 좌골신경통, 꼬리뼈 신경의 안과 밖에 녹아있는 림프 찌꺼기를 이온 분해를 해서 없애므로 해서 신경 상태를 팔팔하게 생생하게 만들어주는 치료법이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좌골신경을 재생시킨다. 치료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료 원리를 그림을 그려보면 저게 초록색으로 그려진 것이 림프 찌꺼기인데, 이것을 이온 분해해서 배출을 시킨다. 그래서 치료한 후에 저희 병원에서 엘키오 리젠 요법을 하면은 온몸에 있는 특히 좌골신경을 집중적으로 치료해 드리는데, 그 림프 찌꺼기가 녹으면서 독소가 빠져나와요. 그래갖고 치료를 하게 되면은 그 독소가 나와갖고 통증이 5회에서 10회까지는 통증이 더 심해지는 분들이 100명 중에 한 10명 정도는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요즘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온 분해를 제가 림프 찌꺼기, 림프 슬러치, 림프 찌꺼기는 바로 독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독이 녹은 다음에 그 다음 날은 땀으로 배출시키기 위해서 사우나를 가시는데, 습식 사우나 말고 건식 사우나를 가서 땀을 빼세요. 가까운데. 아니면 그게 가실 형편이 못 되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같으면 집에서 족욕을 해서 땀을 빼주세요. 이렇게 권해드려요. 그래서 그건 본인 노력이에요. 녹여드리는 건 우리가 해요. 독을 녹여드리고 잘게 부숴드리는 걸 하는 게 엘키오 리젠 요법인데, 배출시키는 거는 본인이 물을 많이 드시고 레몬을 타고 소금을 타서 그다음 소변으로 빼줘야 되니까 땀으로 빼주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빼주세요 하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림프 찌꺼기가 빠지게 되면은 세포가 충전이 되면서 이 재생이 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 세포 같은 경우는 세포가 거의 방전이 돼 있고 통증을 느낄 때 우리 몸에서 통증을 느낄 때는 50%가 세포가 방전이 돼 있는 거예요. 좌골신경통은 꼬리뼈 신경, 즉 꼬리뼈 신경이 50% 방전이 됐을 때 나타나는 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한 번 치료로 모든 독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충전 방전, 충전 방전, 충전 방전 해서 보통 좌골신경통인 경우에는 제 경험상 15회에서 20회, 그러니까 15주에서 20주 정도, 4 내지 5개월 정도 걸려야 치료가 된다는 거고, 여지껏 오신 분들 중에 보통 4, 5개월 치료하고 나서 약 80%, 100명 중에 80명이 완치가 되셨습니다. 근데 오래 걸리는 게 단점입니다. 그리고 아까 사각사각 진단 보여드린 것이 이제 제 특허증입니다. 이게 이제 특허 제가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책자는 이제 세포 충전 건강법이라고 해서 이제 맨 왼쪽에 초판이고 지금 3판, 이거 4판을 곧 찍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판, 그리고 이제 저희 병원은 강남에 있고 학동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전화나 혹은 이메일이나 혹은 닥터한스 TV에 문의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